우리가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접하며 살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어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들,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메시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바로 설교자들의 가이드를 통해 그 심층적인 준비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에게는 항상 위대한 설교문이 있었다. 이 말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요,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잘 쓰인 원고? 그게 전부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빙산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듣는 감동적인 메시지는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그 거대한 몸체를 지탱하는 저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깊은 곳으로 함께 내려가 보시죠. 자, 빙산의 가장 깊은 곳,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거기엔 글쓰기 기술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훈련된 삶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는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전달자의 삶 그 자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보세요. 숫자 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휴일은 단 하루도 없다는 정말 단호한 선언이에요. 진정성 있는 메시지라는 건 반짝하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일상의 결과물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훈련은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입니다. 세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요. 첫째는 정신이 가장 맑은 오전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 관리. 둘째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큰 지혜에 귀 기울이면 영적 수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삶이라는 단단한 토대를 다졌어요. 그럼 이제 빙산의 다음 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 위에는 지적인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꾸준하고 강도 높은 연구 습관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독서법을 제안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뭘 읽느냐가 아니에요. 언제 읽느냐가 핵심입니다. 뇌가 가장 활발한 아침에는 신학처럼 어려운 책을 파고들고 좀 지친 저녁에는 영감을 주는 전기 같은 걸 읽는 거죠. 자기 에너지 흐름에 맞춰서 지식을 쌓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법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연구라고 해서 꼭 차가운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저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날카로운 지적 탐구랑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영감, 이 둘 사이에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만 있으면 공허해지고 감성만 앞서면 방향을 잃기 쉬우니까요. 여기서 충돌 학습법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그냥 책을 수동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삶과 뭔가 꽝 하고 부딪히는 그런 구절을 만날 때까지 능동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충돌의 지점에서 멈춰서서 마치 지진의 진원지를 파고들듯 깊이 연구해서 나만의 메시지를 길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튼튼하게 기초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그 위에 어떤 모양의 집을 지을지 정해야죠. 이게 바로 설교 철학입니다. 메시지의 전체적인 인상과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설계도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가이드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축 양식이 바로 강해 설교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섣불리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무슨 의미지라고 묻기 전에 잠깐, 이게 원래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무슨 의미였지? 이걸 먼저 철저하게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텍스트의 본래 의미를 존중하는 게 모든 해석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두 방식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강해 설교는 말하자면 텍스트라는 셈에서 메시지를 길어 올리는 거고요. 오른쪽의 주제 설교는 내가 미리 정해놓은 주제라는 그릇에 맞는 물을 찾아다니는 것에 가깝습니다. 메시지의 주도권이 텍스트에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떤 스타일을 쓰든 간에 진짜 강력한 메시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청중에게 도전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정보를 주고 끈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각을 흔들고 때로는 좀 불편한 질문을 던져서 듣는 사람이 결국 변화의 갈림길에 서도록 만드는 것. 그게 메시지의 진짜 목표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빙산의 수면 바로 아래 가장 실질적인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다진 모든 토대 위에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나의 완성된 메시지로 조립해 나가는지 그 구체적인 설교문 작성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중심 사상을 찾는 거죠. 이 과정이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는 거랑 비슷해요. 보세요. 1단계에서 텍스트의 원래 의미를 발굴하고요. 2단계에서 그걸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로 다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다른 자료들과 비교 검증하면서 그 가치를 확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뼈대가 딱 세워졌어요. 그럼 이제 살을 붙여야겠죠? 청중이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원칙은 바로 명료함이에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감정적인 호소, 체계적인 구조, 명확한 목표, 그리고 강력한 마무리. 이 모든 걸 통해서 청중이 혼란스럽지 않게 안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면 훨씬 더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이 자료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즉 설득의 논리적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 구조를 보면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정말 강력한 삼막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1막에서 먼저 청중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네 하고 깨닫게 만들고요. 2막에서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 딱 진단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막에서 자,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제시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청중의 마음에 결핍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전형적인 설득의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긴 과정을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설교자는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깊이 연구하여 원독자의 의미를 찾아 현대에 적용하는 강해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을 단련했는지가 결국 보이는 곳에서 강력한 메시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완벽한 요약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 그 빙산의 수면 아래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화려한 언변이나 기술이 아니라 묵묵히 쌓아 올린 훈련된 삶과 치열한 지적 탐구가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그 숨겨진 토대, 그건 과연 무엇인가요?